여러분,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누군가와의 소중한 관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돈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 바로 내 착한 마음과 외로움을 이용해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일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 벌게 해줄게요 하는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에 누가 돈 벌게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정말 목숨 같은 돈입니다. 잘못하면 내 집, 내 전 재산 다 날아갑니다. 제가 아는 분, 68세 되신 남자 어르신인데요. 아파트 평생 모아서 어렵게 장만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지인 소개로 어떤 젊은 남자를 만났답니다. 이 남자가 뭐라 했냐면요. 요즘 노인복지 사업 알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무조건 수익 보장됩니다. 1억만 맡기시면 한 달에 180만 원씩 나오고 원금은 보장돼요. 여러분, 혹하죠. 노후 자금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 누가 모르나요? 근데요, 그 돈 맡기고 나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평생 모은 1억 원 다 날렸어요. 이게 실제로 요즘 유행하는 노인복지 사업 4층 유사수신 사기입니다. 공공조합원이 되면 월 장려금 준다, 원금 보장한다, 이런 말로 꼬셔요. 근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비슷한 일 당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누가 찾아와서 이거 투자하면 한 달에 10% 이자 나옵니다. 회장님들도 하는 거고 방송 나온 연예인도 투자했다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혹하셔서 돈을 조금 맡기셨거든요. 처음 2달은 정말 이자가 나왔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처음엔 조금 주고 나중에 더 큰 돈을 넣게 만든 다음에 한순간에 잠적합니다. 아버지가 이거 진짜 되는 것 같아. 하셨을 때 가족들이 극구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요즘 10% 수익 나오는 투자 없습니다. 그럴 거면 은행이 왜 필요하고 사람들이 왜 일하겠습니까? 게다가 유명한 사람들도 했다더라. 회장님도 넣었다더라. 이런 말 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몰랐다고 빠져나가고 결국 내 돈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누군가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든 은행 직원이든 혹은 전문가든 누구에게서든 재정적인 조언이나 제안을 받게 되면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거래나 약속은 반드시 서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신뢰할 수 없으며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투자 제안을 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만 믿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조건과 약속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고소를 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항상 서류를 통해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 사기꾼 잡아줄게요. 내가 변호사 연결해줄게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혹시라도 사기 한번 당하거나 돈 떼이거나 복잡한 일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회를 노리는 또 다른 사기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70대 어르신이셨어요. 이분이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을 잃으셨거든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때 누가 다가와서 뭐라 하냐면 아이고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싸게 해줄 수 있어요. 고소장도 내가 써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근데 이거 변호사 연결비, 고소장 작성비로 500만 원만 주세요.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진짜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처음엔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돈 돌려받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돈을 줬어요. 근데요? 그 돈 주고 나니까 연락이 싹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번호 바꾸고 사라졌어요. 사기당한 돈도 못 찾았는데 거기에 500만 원까지 더 날린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내가 그 사기꾼 직접 잡아서 돈 받아줄게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이거 수사하려면 사람도 써야 하고 비용도 들어요. 하면서 수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내가 경찰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준다. 이런 소리 하면서요. 여러분, 들으면 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 돈 돌려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죠. 근데 결론이 뭘까요? 그 사람도 사기꾼입니다. 진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과 검찰뿐입니다. 민간인이 아무리 내가 잡아준다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르신들 마음 약한 거 노리고 도와줄게요 하면서 돈만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가 변호사 연결해 줄게요. 이런 말도 무조건 의심하세요. 요즘 사칭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야 하면서 사실은 이름만 걸고 돈 받아 챙기고 진짜 변호사랑은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창피해서 혹은 짐이 될까봐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기꾼에게 돈을 다 뜯기고도 소가리만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고 그분이 남긴 것은 허무한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가족은 그 지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누구에게서 돈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점은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가족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주세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지혜를 모은다면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와 자산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방법은 분명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진짜 도와줄 사람은 조용히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기나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무조건 경찰서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서 상담하세요.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긴급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둘째,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한다면 일단 거절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상황을 이용해 돈을 뜯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계약과 돈 거래는 반드시 서류로 남기세요. 말로 했다는
절대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가게 되면 증거가 없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약속과 조건을 문서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다른 사기꾼한테 속으면 2번 죽는 거다. 우리의 노후와 자산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는 꼭 주변 분들과 나누세요. 우리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이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함께 지혜롭게 노년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동반자가 되는 길입니다.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고 혼자 지내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외로움 아닙니까? 누군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확 열리고, 아이고,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네 싶어서 금방 정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69세,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한 남자가 다가왔답니다. 이 남자도 나도 혼자야. 나도 외롭다. 하면서 둘이 말동무가 됐대요. 서로 사별한 남편, 아내 이야기하면서 외로운 마음을 나누다 보니 연애가 시작된 거죠. 처음엔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가 곁에 있다는 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분이 합가를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남자의 자식들이 처음부터 어르신을 반기더래요. 잘 됐어요. 저희 아버지 외로우셨는데 감사해요. 그러더니 나중엔 손주까지 맡기기 시작합니다. 김 할머니는 내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하고 믿었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자가 조금씩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업 시작하는데 좀 도와주자. 한두 번 주니까 그 다음엔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요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김 할머니 통장에 있던 돈 다 빼가고 연락 끊고 자식들도 연락 두절. 할머니 혼자 남겨졌어요. 집도 팔아서 그 사람들 도와준 거라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결국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르신, 제가 자식처럼 모실게요.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돈을 빌려갑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사업 좀 시작하려고요. 이거 잘 되면 2배로 갚을게요. 근데 한 번 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줘야 하고 거절하면 갑자기 싸늘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 외로워서 사람 붙잡다 보니 결국 돈도 잃고 마음도 다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같이 사업하자고 접근합니다. 처음엔 밥도 사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전화도 자주 하다가 우리 이참에 같이 돈 벌어봅시다. 하면서 투자를 권유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100만 원만 해보자. 그러다 나중엔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 필요하다. 점점 요구 금액이 커지면서 결국 다 뜯어가고 연락 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절대 돈 이야기를 안 해요. 오히려 진짜 좋은 사람처럼 내 편처럼 굴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마음 열고 믿을 때쯤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외로워도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과는 멀어지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내 외로움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과 내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땐 사람 속이려는 사람 구별하기 쉽지만 나이 들어 외로우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 아프게 생각하세요. 내 돈, 내 노후, 내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
아무한테도 쉽게 넘기지 마세요. 내가 잘 살아야 내 자식도 내 손주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필요하면 돈 얘기할 사람 말고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 복지관, 노인정 같은 데 가면 정말 좋은 분들 많습니다. 돈 필요 없는 진짜 친구, 좋은 이웃, 그런 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노후 지켜갑시다. 이 얘기 주변 분들에게도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정말 조심하셔야 할 사람들, 바로 자식이나 가족 이야기를 이용해서 돈 뜯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즘은 전화, 문자, 카톡,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어머니, 나야.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이렇게 자식인 척, 손주인 척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하면서 걱정부터 되니까 쉽게 속는 거죠. 엄마, 나 사고 났어. 급하게 돈 필요해. 경찰에 안 알리게 하려면 빨리 보내줘야 돼. 이렇게 해서 몇백, 몇 천만 원씩 바로 송금하시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 자식한테 전화해보면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그제서야 사기당한 걸 알게 되는데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가고 없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는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체의 15%에 달하며 건당 피해 금액도 8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버님, 따님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급하게 수술비 보내셔야 해요. 이렇게 병원 직원인 척, 경찰인 척 하면서 자식이 다쳤다고 속입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그걸 이용하는 거죠. 당장 얼마면 됩니까? 제가 보낼게요. 하면서 계좌로 송금. 하지만 병원도 없고 자식도 멀쩡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요즘 AI로 자식 목소리까지 만들어서 속이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 아들, 딸 목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엄마, 나야 이러면 바로 속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무서워졌죠? 부모 마음, 가족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화로 돈 보내달라는 연락 오면 바로 끊고 직접 자식에게 다시 확인 전화하세요. 너 정말 돈 필요하니? 무조건 직접 다시 확인. 전화 끊고 내 폰에 저장된 자식 번호로 다시 걸어보세요. 두 번째, 병원, 경찰이라는 전화 와도 일단 차분하게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급할수록 멈추고 생각하세요. 진짜라면 가서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만 돈 얘기 나오면 99% 사기입니다. 특히 급하게 돈 보내야 한다, 비밀로 해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가족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가족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잘 알아요. 저도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 알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당하면요, 그 돈 다시 찾기도 어렵고 내 마음의 상처도 깊이 남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돈 이야기 나오면 꼭 확인부터 하는 습관 가지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이 도와줘야 할 판에 내가 자식을 의심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의심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내 자식, 내 가족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자식 이야기로 돈 요구하면 무조건 다시 확인,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경찰서, 은행에 바로 신고하세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서도 절대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절대 돈 때문에 속상한 일, 억울한 일 겪지 말고 나는 이런 사기 절대 안 당한다 다짐하세요. 이 이야기 가족, 친구, 이웃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함께 지켜야죠. 우리의 노후, 우리의 소중한 돈.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뒤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돈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의심하기. 둘째, 중요한 결정은 꼭 가족이나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의하기. 셋째,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기. 넷째, 내가 특별히 알려줄게요 하는 사람은 경계하기. 다섯째, 법적 문제는 무조건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맡기기. 여러분,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 절대 아무나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정말 많아요. 내 착함, 내 외로움, 내 잘 믿는 성격까지 모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내가 겪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 노년을 지키는 좋은 정보, 따뜻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당당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후 지킴이 웃으면 복이 와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웃으면 복이 와요.